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정말 심각한 이슈, 바로 미국 집값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유튜브 보면 집값이 역대 최고라고 좋아하는 영상, 집 사야 된다는 영상, 미국 부동산 꿈의 시장이다 하는 여러 얘기들을 쉽게 만날 수 있죠. 근데 과연 집값이 이렇게 높은 게 모두에게 좋은 소식일까요? 그리고 거래는 왜 이리 침체인데 중간값은 왜 계속 높아질까요? 이 미스터리를 오늘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정확한 데이터부터 볼까요? 전미 부동산 협회 NAR에서 공식 발표한 2025년 6월 미국 주택 중간 가격은 무려 43만 5,300달러입니다. 이게 사상 최고 기록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똑같은 달의 집 거래량은 전년 대비 2.7%나 더 줄어들었어요. 집은 잘 안 팔리는데 중간값은 오히려 최고라.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오늘의 진짜 핵심이에요.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드릴게요. 요즘 집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입니다. 이미 자기 집이 있거나 집을 팔아서 큰 시세 차익을 손에 쥐었거나 현금 여유가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가격대, 중간 가격대 집을 사는 평범한 실수요자들보다는 100만 달러 이상의 고가 주택을 매입하는 상위 10%가 시장을 이끌고 있어요. 실제로 2025년 6월 100만 달러가 넘는 고가 주택 거래는 지난해 대비 14%나 더 늘었다고 합니다. 이 수치 하나만으로도 왜 집값 중간값이 높아지는지 확실히 알 수 있죠. 즉, 거래되는 집은 소수 고가 주택 중심이고 나머지 중산층이나 젊은 부부, 처음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그냥 가격을 쳐다만 보고 못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6월 전체 거래 중 최초 구매자, First Time Home Buyers가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30% 수준이에요. 10집이 거래된다고 치면 새 집만이 내 집 마련 첫 시도라는 얘기인 거죠. 이건 역대 최저 수준의 진입률이고 그만큼 젊은 세대와 일반 노동자들이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신호입니다. 거래에서 현금 구매 비율도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 집을 사는 사람들의 29%가 모기지, 주택담보대출조차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전체 금액을 결제했다고 해요. 이 비율도 10년 만에 최고입니다. 이 역시 그들만의 시장, 상위 10%의 잔치임을 보여주는 척도죠. 이렇다 보니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곧 시장이 좋다, 경제가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사실상 돈 있는 사람들끼리 값비싼 집을 서로 사고 파니 중간값만 붕 뜨는 통계 착시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많은 부동산 중개업자들, 낙관론자들은 이런 숫자만 가지고 미국 경제 최고다, 집 사야 할 때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전혀 아니에요. 좋은 건 극소수, 나머지 90%에게는 오히려 더 팍팍한 시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느끼고 체감하는 건 너무나 쉽죠. 여러분 당장 통장 잔고, 월급, 물가 부담, 남는 돈, 은퇴 연금 계좌를 들여다보면 분위기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왜 평범한 사람들은 집을 못 살까요? 간단합니다. 바로 집값 자체가 너무 비싸고 그 외 붙는 고정 비용도 말도 못하게 올라 있기 때문이죠. 현재 모기지 금리도 6.75%로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오히려 진짜 문제는 집값이라는 거예요. 금리가 조금 내려가도 이미 가격 자체가 오를 만큼 올랐고 이런 부자들의 현금 거래가 이어지는 한 내려갈 일이 거의 없다는 분석입니다. 자, 그런데도 많은 전문가들이 금리만 내리면 부동산 시장 활짝 열린다고 하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심지어 1%까지 내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금리 낮으면 모두가 집을 살 수 있을까요? 현실은 다릅니다. 아마 금리가 일시적으로 떨어지면 잠깐 거래가 조금 늘 수는 있겠지만 집값이 워낙 높아서 대부분은 집을 여전히 못 삽니다. 결국엔 기존 자산가들, 오랜 대기 수요만 시장에 순간적으로 몰려 들어가고 몇 달, 1년 지나면 다시 거래는 꺼져요. 문제는 가격 그 자체, 그리고 금리 말고도 영원히 따라붙는 각종 세금, 보험료 등의 부대 비용이라는 거죠. 이제 집을 사고 나면 유지비도 어마어마합니다. 미국 브리스톨이라는 소도시에 산 최근 주민들의 재산세가 한 해 6%씩 인상되고 4년 새 27%나 뛰어올랐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집 한 채의 재산세 인상액이 1,300달러에서 1,500달러쯤은 평범하다는 정도예요. 집주인들은 세금 폭탄이라고 호소하고 시의원과 시장을 향해 항의해도 답은 다 비슷합니다. 복지 예산이 부족하니까, 학교 예산이 부족하니까 결국 세금 올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예요. 자녀가 없는 노인, 은퇴자는 왜 학교세를 계속 내야 하느냐고 묻지만 미국에선 재산세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학교 세금으로 나가거든요. 게다가 홈스테드 혜택 같은 일부 감면도 이 부분에는 안 적용되는 경우가 많죠. 집 보험료도 폭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일리노이주에서 주택보험료가 8월 15일부터 27% 인상된다고 합니다. 일리노이주에서만 150만 명이 이 영향을 받아요. 보험사들은 강풍과 화로, 이상기후, 인플레이션 탓이라고 설명하는데
실제로는 최근 몇 년 새 기록적 이익을 올렸다는 뉴스도 함께 나옵니다. 보험사들이 손해를 봤다는 주장과 기록적 이익 실현 뉴스가 엇갈리죠. 그만큼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또 하나, 최근 집을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거의 투자 가치로서 집을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어요. 특히 이전 주택보다 신규 주택이 더 싸게 거래되는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 관측됐거든요. 2025년 6월 기준 미국 신규 단독주택 중간가격은 약 41만 8천 달러인데 기존 주택 중간가격인 43만 5,300달러보다 오히려 2만 달러 가까이 저렴했어요. 개발자들이 실제 수요에 맞춰 집 크기 줄이고 고급화 경쟁 대신 판매 목적으로 가격을 대폭 내렸기 때문이죠. 심지어 7월 현재 전국 주택건설사 38%가 분양가 조정, 인하에 나서고 있는데 이는 생존을 위한 기업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황에선 호황 광고 달리 실제 매물들은 계속 가격을 깎는 추세입니다. 어떤 집은 2020년에 115만 달러에 산 걸 2025년 6월에 230만 달러에 처음 내놨다가 두 차례에 걸쳐 총 20만 달러 깎아도 아직 팔리지 않았다는 사례도 있죠. 2년 전이라면 250만 달러에 금방 팔리고 심지어 비딩워, 입찰전도 벌어졌는데 지금은 가격을 깎고 또 깎아야 실제 매수인이 겨우 생긴다, 이런 분위기예요. 거기다 현금 부자와 달리 실수요자, 중산층, 생애 첫 집을 사는 젊은이들이 시장에 들어갈 길이 어렵다는 건 여러 면에서 사회 전체의 불평등 고착화, 기회의 사다리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 집을 산 상위 10%가 10년, 20년 뒤에 집을 팔려고 해도 지금처럼 집을 살 수 있는 현금 부자 수가 유지되리란 보장은 없어요. 가격이 더 오르면 첫 집 마련이 가능한 새 세대는 아예 사라질 수 있거든요. 부동산업계 대형 투자자들은 실질적으로 금리만 내리면 집값 호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거듭 주장합니다. 사실 여기엔 많은 오해가 담겨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시장에서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실제는 모기지 대출 금리를 좌우하거든요. 그리고 금리만 내리면 주택 공급자가 더 늘어나서 매물이 급증하기도 하죠. 그만큼 집값이 더 오를 만한 구조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최근 젠틀맨 부동산이라고 알려진 억만장자 제프 그린도 금리가 내리면 집값 호황이 재현될 것이라고 단언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모기지 금리가 떨어져도 이미 현금 부자, 시장 외곽에서만 일시적인 매수세가 물 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가격 부담, 공급 과잉, 투자 수익률 하락 문제로 귀결된다는 게 오늘날 많은 전문가들의 현실 진단이죠. 또 최근에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예를 들어 오피스 빌딩들도 금리 인하는 기회라는 분위기 때문에 대형 매물이 헐값에 내던져지고 있어요. 일례로 포틀랜드의 3,700억 원짜리 빌딩도 2025년에는 4,500만 달러, 약 600억까지 헐값이 팔렸어요. 이 과정에서 사회 전체의 부동산 구조 불균형이 더 커지고 상위 10%만 가격이 나와 금융 혜택까지 이중으로 누리는 웃지 못할 현실이 벌어졌죠. 마지막으로 집을 산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몇 년간 재산세 폭등, 보험료 인상, 인플레이션에 따른 유지비용 증가 등 예상치 못했던 추가 지출도 계속 생길 겁니다. 버틸 수 있는 사람만 잔치에 참여하는 현실, 나머지 90%에게는 점점 더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조에서 여러분이 지금이 집 사야 할 시기인지, 내가 모기지로 감당 가능한 가격인지, 구매 후 유지비와 장기 리스크는 어떤지 신중히 고민하시길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값 뉴스 한 줄, 거래량 뉴스 한 줄이 진실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현명한 내 집 마련, 안전한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